밖에 나가는 것까지도 두렵다고 하는 요즘. 그렇지만 사실 생계 때문에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네. 수십 많은 대중들 만나는 노동자들은 얼마나 또 걱정이 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달 노동자들의 힘든 처지 제가 많이 다뤘는데요. 계속 저희는 아무튼 될 때까지 문제 해결될 때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요. 라이더 유니온 구교현 기획팀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라이더 유니온이니까 배달 라이더들의 네, 네, 노동조합 맞습니다. 또는 그분들의 모임 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네.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배달대행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첫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결과를 보니까 배달대행 노동자들이 점포 소속 배달 노동자보다 더 많이 일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실상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점포에 소속된 라이더분들은 기본급이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 네. 노동계약 맺어갖고 그렇죠. 계신 예. 분들이죠. 근로계약서를 예. 쓰시고 하신 거니까 최저임금이 있고 뭐 수당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건데 배달대행 라이더분들은 법적으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고 네.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급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건수당 그렇죠. 건당 하나하나씩 잡아서 그러니까, 예. 일을 해야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일을 좀 더 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뭐 이렇게 40대 이상의 라이더분들 보면 실직을 하셨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다가 좀 잘 안 되셨을 때 라이더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라이더가 위험을 부담하면서 그냥 하면 돈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사실 좀 더 길게 일하는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저임금도 적용 안 되고 4대 보험도 일반적으로 안 되고 뭐 맞습니다. 퇴직금도 없을 테니까 네네네. 그러면 한 건당 수료니까 하나를 더 하자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뭐 10시간 네. 가까이 일하고 계시는데 예. 저는 아무튼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자영업자로 딱 분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근로계약을 맺지 대부분 네. 근로계약을 안 맺고 있는 거죠. 근로계약을 맺지 않죠. 네, 그냥 배달대행 라이더는 법적으로 보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라고 부르는데, 듣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노동자도 아니고 명확한 사업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거의 안 낸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사실 예. 자영업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렇죠. 그런 상황에 이제 중간에 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단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는 유일하게 산재보험이 되기는 하는 그렇죠. 이런 그건 이제 상태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 확대 네, 대책 네. 때문에 그런데 네. 그래서 고정비도 일반 비용도 다 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오토바이 비용 포함하여. 그렇죠. 오토바이 뭐 유지 관리비 뭐 그리고 이제 고액의 보험료 이게 오토바이 보험료가 또 자동차 보험에 비해서 같은 이제 유상 운송 행위를 해도 뭐 적게는 3, 4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오토바이 보험료가 비싼 상황이고 그리고 요새 좀 또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는데 통신비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자기 핸드폰 보고 예. 이제 다니는 거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분들은 진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최신폰 써요. 왜냐하면 최신폰을 써야 콜이 더 빨리 뜨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에 5G 따라서. 가입도 하신다더라고요. 5G. 네, 네. 5G가 조금 더 콜 먼저 빠르니까. 뜨는 거예요. 그게 이게 네. 0.5초, 뭐 0.1초 차이로 내가 이 콜을 잡냐 못 잡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일어나요. 그냥 딱 이게 단말기 그렇죠. 떠요. 콜이 얼른 딱 이게 먼저 뜨고 먼저 눌러야지.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면서도 이제 네.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통신비도 제가 통신비 인하 운동 하잖아요. 뭐 엄청 비싼 거잖아. 근데 맞습니다. 그 네. 보험료 얼마인지 박현임 씨도 기억나죠? 그때 저번에 우리 구경 팀장에 왔었잖아요. 그때 외제차보다 훨씬 더 높은 900만 원, 1000만 원, 1800만 원까지 견적이 나오고 심지어 가입도 안 해주고. 이분들의 네. 그 이 배달대행 노동자분들의 근무 환경은 정말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TV 민생연구소가 이분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TV민생연구소 차성연구원 김교환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먹을 게 참 많죠. 그중에서도 배달음식. 과연 이 배달음식을 빼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말이죠. 이 휴대전화 이거 아시죠? 이 터치 몇 번만으로도 이 집안에서 외식 메뉴를 아주 편안하고 신속하게 받아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음식을 이렇게 받아 먹기까지 정말 수많은 배달 노동자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이 있다는 사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배달 현장 직접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일단 주차부터 하시고. 네. 굉장히 좀 동안이신 것 같은데. 네. 배달 경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맥도날드에서 배달 일을 1년 하고 예. 그 뒤에 2년 반 정도 동안 이제 세탁 배달, 수거 배달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배달의 민족 한지는 지금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럼 총 한 4년 정도 됐네요. 4년 정도.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강서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로 이제 이 강서구 일대에서 이렇게 배달을 하시는 건가요? 네, 강서구에서 배달하고 있어요. 어디까지입니까? 주 이 범위가? 일단 뭐 서부는 다 할 수 있는데 영등 포나 뭐 구로 그쪽에도 이게 그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네. 손님이 이렇게 포를 잡잖아요. 눌렀죠. 저 아, 결제까지 네, 했습니다. 네, 결제까지 딱 하고 나면 네. 이제 라이더한테 네. 어플에 딱 뜨거든요. 대기란에다가 여기 대기에다가 이렇게 콜이 뜨면 저희가 콜을 딱 잡거든요. 이제 콜을 딱 해서 뭐 배차 요청을 누르면 진행으로 넘어가서 진행해서 제가 조리 요청을 하면 이제 그 업체에 조리 시작이라고 이렇게 신호가 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사장님이 조리하면 조리 시간이 나 있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는 동선을 짜죠. 가게 도착해서 픽업 완료를 누르고 네. 픽업 완료를 누르자마자 목적지까지 몇 분 걸리는지 5분에서 20분까지 선택 가능하거든요. 오. 그렇게 해서 시간 선택하면 그때부터 이제 배달하고 난 뒤에 전달 완료 누르면 끝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좀 나온 김에 그 배달 현장 직접 한번 또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네. 지금 7시 이제 12분 피크 시간 맞습니까? 지금 조금만 30분 정도만 더 있으면 좀 사그라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7시 반 되기 전에 빨리 얼른 가야겠네요.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빨리 잡으세요. 예. 콜 잡을게요. 이거 잡아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저 지금 시간 자꾸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네.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지금 하루에 그럼 배달을 총 이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총 이제 그 평일에는 한 5-6시간 정도만 하고 딱 피크 시간에만 해요. 그게 네. 너무 없어서. 네. 그 피크 시간에 빼고는 콜을 진짜 해도 최저임금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하고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10시간씩. 근데 제가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쭉 뵀는데 계속 이제 운전하시다가도 이게 아무래도 콜이나 뭐 이런 거 확인하시려고 이게 고개를 계속 이렇게 달리면서도 그러고 신호 대기할 때도 이렇게 가야 돼요. 요즘 위험하지 않습니까, 진짜 실제로? 위험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정말 밥벌이를 못 하니까 내가 위험하더라도 그래도 굶어 죽지는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콜 잡고 있어요. 참 힘들게 정말 돈 벌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또 너무 여기서 지체할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 콜 빨리 받으시고. 얼른 잡을까요? 예. 딱 뜨자마자 한 1초 차이로 그냥 못 잡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그 순발력이 네, 필요하다는 게. 순발력이 필요해요. 순발력이 필요하고. 계속 두 바퀴로 달리니까 계속 균형을 유지하면서 엄청 몸이 피곤해져요, 정신이가. 그리고 오토바이가 이렇게 다 몸이 다 노출돼 있고 하니까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바로. 네, 그냥 차들 사이에 막 다니니까 그냥 엄청 곤두서 있어요, 항상. 뭐 그 시급으로 받고 내가 딱 정말 안전하게 운전해도 괜찮으면 뭐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콜을 빨리 잡아서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달리거나 할 때 좀 약간 위험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구조가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음에 내몰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손 차가우신 분. 식사도 지금 못하고 일하고 계신 거죠? 네. 아직 못했죠. 저는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사실 제 생일이에요. 정말요? 근데 저도 지금 밥 못 먹고 일하고 있거든요. 와, 씨.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 네, 그러면 힘듭니다. 제가 생일턱 낼 테니까 여기 야. 근처 어디 편의점이라도 가서 제가 잘 아는 편의점 있어요, 밑에. 한번 갈까요? 가시죠. 내일 보자는 그 시. 예. 가시죠. 예. 갑시다. 제가 생일턱 쏩니다. 예. 자.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고요. 정말 많네요.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이렇게 편의점에서 살짝 이제 휴식 시간을 갖고 있긴 한데 네. 어떠세요? 평소에도 이렇게 좀 쉴 수가 있으세요? 보통 피크 타임 있잖아요. 저녁 시간이나 점심 시간 이렇게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잠시 쉴 동안 그냥 콜이 다 빠지니까 아. 제가 한 달 동안 132시간을 일했더라고요. 132시간. 132시간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벌더라고요. 132시간에 네. 200만 원. 근데 시급으로 치면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네. 시간당 15,000원. 시급 15,000원 정말 괜찮은 금액 오,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기름값도 빼야 되는데 기름값 빼면 이제 시간당 한 13,500원, 14,000원 네. 그 정도 되거든요.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아직 되게 많아 보여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수당도 연차도 그리고 퇴직금도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치면 이 시급이 결코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엄청 위험하게 이렇게 주행하고 그리고 과속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정도 시급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뭐 겨우 한 뭐 시간당 10,000원 정도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업체 측에서는 계속해서 배달료를 줄여나가고 있는 어? 사실이에요. 아니 네. 지금 막 물가는 올라가는데 네네, 그렇죠. 배달료를 깎는다고요? 네, 거의 한 2달 단위로 제가 6개월 정도 일했는데 2달 단위로 그냥 20%씩 그냥 확 깎여 나가고 있었어요. 아니 그 근거가 뭔가요 대체? 어, 듣다 보니까 뭐 화가 나네. 그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일절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나온 김에 시청자분들, 일반 시민분들께 또 라이더를 이제 대표하는 어떤 이제 근로자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배달 갔을 때 따뜻한 한마디라도 하시면 도로에서 저희의 어떤 여건이나 그런 것도 개선될 거고 저희는 더 웃는 모습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배달 노동자분들의 배달 현장 실태 제가 쭉 구경을 해봤습니다. 저도 종종 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곤 하는데요. 그 음식을 먹기까지 정말 수많은 배달 노동자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네요. 법적인 제도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 TV 민생연구소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TV 민생연구소 김교환이었습니다. 예, 끼포토님 수고 많으셨네요. 네. 아유, 밤중에까지 네.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실 집집마다 우리 국민들 아주 편리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고마운 분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오토바이로 빨리 배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죠? 서울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교통사건 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이륜차 사고는 늘어났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우리 배달 관련 사고들이라고 하고
20대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중에 상당수를 배달 노동자들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구팀장, 지금 상황이 굉장히 산재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산재 가입률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전체 라이더 중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뭐 다른 통계를 봐도 뭐 1%도 안 되는 경우까지도 나타날 정도로 네. 산재 가입률이 낮은데 이것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산재 적용제외 신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없어요. 여기에만 있는 건데 그냥 적용 제외 받을래요라고 신청서 한 장 내면 그냥 배제해 버립니다. 이 제도가 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 악용이 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이거 네네. 같이 쓰면 자기들도 네, 보험료 네. 안 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되면. 보험료를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네. 의무가 아니니까 네. 그냥 이거 한 장 쓰면 안 낼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이제 권유해서 네. 잘 모르고 라이더들은 그냥 쓰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산재 일반 근로자들은 산재 당해서 이제 휴업급여 다쳐서 일을 하지 못했을 네. 때 받는 휴업급여를 자기 평균 임금의 70%까지 받거든요. 네. 근데 배달 라이더들은 최저임금만 받습니다. 아. 그 이상 못 받아요.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그러니까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저희 조합원들 중에서도 다쳤는데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재 신청해서 휴업급여 받아도 최저임금밖에 못 받기 때문에 네. 차라리 내가 오토바이 타면 그보다 더 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니까 산재 가입해도 뭐 별로 좋은 게 없네 이런 어떤 여론까지 생겨버리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참 이, 그러니까 점포 소속은 98% 가입했대요. 아. 그러니까 그 점포에서 이렇게 직고임된 그쵸. 분들은 노동자도 네네. 알고 사장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배달 대행은 0.4%라고 하니. 야, 참 이 심각합니다. 이제 네. 노동법의 사각지대 예, 정말 완전 여기서 사각지대입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정부가 배달대행 노동자들에 대해서 첫 이 실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조사를 실시한 전문가와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응준 노동연구위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정웅준 의원님 좋은 연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역할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어떤 취지로 이 조사를 하게 되셨어요? 예,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배달 대행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태가 명확하게 파악도 안 돼 있고, 또 실제 배달 노동자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또 라이더 유니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 고용 관계를 둘러싸고 이게 과연 자영업자인지 아니면은 이 노동자인지 여기에 대한 이슈도 존재하고 해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분들이 이제 배달 건수를 더 많이 받아야지 이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더 빨리 배달을 하다 보니 굉장히 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 같은데요. 배달대행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게 되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월 평균 실제 수입이 한 250만 원이 되려면 12시간 정도를 배달을 해야 돼요. 근데 시간당 한 4건 정도를 배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 250만 원의 수입을 받으니까 일단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정도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급여를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인 도급의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네. 사회보험에도 배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네네. 가지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내몰리고 있는 건데요. 저희 그렇죠. 시민들이 가슴 아픈 게 산재 사고인 것 같아요. 집집마다 맞습니다. 행복을 배달해 주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네. 사고로 죽고 다쳐도 산재까지 적용 안 된다는 건데요. 이게 그렇죠.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 대행업체나 배민에 이렇게 속해 있잖아요. 종속적으로 사실상. 그분들이 그렇죠.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산재보험료를 그분들이 상당히 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방법은 이제 그거밖에는 없고요. 1년 동안 이분들이 사고 경험률이 38.7%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산재 가입은 거의 안 돼 있고, 그래서 임금 근로자처럼 사실은 사업주가 부담을 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당연히 이제 의무 가입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 방법을 제외하고 나머지로는 사실은 이분들의 그 사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 임금 노동자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네. 정부가 좀 더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 정응준 연구위원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아, 국회의원님 지금 뭐 어떻게 정부에서 그렇게 연구도 해주시는데 시청자들 위해서 한 전국에 한 10만 명, 15만 명쯤 되나 우리 이 배달 라이더로만 먹고 사시는 분들이 한 13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13만 그 명. 가족들까지 네네. 하면 수십만 명 우리 국내 생존에 달려 있는 영역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13만 명도 예. 이제 작년 6월달 수치라서 그보다 예. 더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더블잡, 쓰리잡으로도 뛰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네네. 청년 시업 맞아요. 뛰는 분도 있고 훨씬 많을 거기다 거예요. 퀵 서비스나 네네. 대리기사님들까지 하면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길거리에서 네네. 플랫폼 형태로 네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인데 그 최근에 구 팀장님 쟁점인 거 뭐 그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다음에 배달통 네네. 한 회사 돼버렸다면서요? 한 회사가 예. 되려고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요것이 지금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배달 라이더들에게도 독점이 완전히 거의 100% 독점이 되면 훨씬 더 처지가 여러 개질 거다. 수수료도 올라갈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우려가 엄청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 사실 이게 이 인수합병이 발표되기 한 3개월 전에 인수합병 발표가 12월 달에 됐으니까 네. 3개월 전부터 저희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좀 벌어졌는데 무엇이냐면 신규로 들어오는 라이더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줬어요. 막 프로모션이라는 이름으로 뭐 지인 추천 받으면 200만 원을 그냥 주고 뭐 특정 조건 맞춰주면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라이더한테는 기존 라이더보다 이 단가를 2배 이상 쳐주고 그리고 콜도 우선 배차를 해주고 뭐 이 사람들이 배민 마트라고 해서 새로 시작한 물류 서비스인데 네. 또 이 독점적으로 그들에게만 또 배차를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신규 라이더를 엄청 우대하니까 라이더들이 막 몰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방식으로 하기 전에는 배달의 민족이 한 2,000명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만 명이 지금 넘어버렸어요. 네. 대거 모집한 겁니다. 그 대거 배민 라이더분들 네네, 거의 배민 라이더. 전속주고 하는 네네, 건데 배민 라이더, 이제 배민 커넥트 이런 이름으로 2만 명이 넘어버렸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지금 인수합병이 발표가 됐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막 프로모션 막 주다가 지금 막 많이 깎았어요. 이것도 하향 평준화 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뭔가 이렇게 인수합병을 앞두고 몸집 불리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네. 이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돈 써가지고 사람을 모집했다가 필요 없어지면 뭐 이런 걸 깎아버리는, 삭감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 그렇다면 네. 이분들이 시장 지배력이 커졌을 때 사실은 좀 큰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그 화면에 박정훈 우리 배달라이언이랑 저희 방송 자주 나오는 참여대 김조팀장 기자회견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하신 거죠, 네, 정식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저희가 네.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바를 그러니까요. 직접 네.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어느 정도 복지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윤을 위해서 실험에 희생되고 있는 그 실험용 쥐 같은. 그게 독일 기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독일은 복지가 잘 되고 하니까 이제 한글 패치라고 해야 되나? 네. 한국에 와서 한국에 맞게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커요. 1, 2위를 다투던 기업이 합병을 하니까 더 이상 라이더 유치에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경쟁을 안 해도 되니까 배달료를 점점 서로 막 이렇게 올리면서 라이더한테 더 잘해주려고 프로모션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합병이 되니까 점점 배달료를 점점 말도 안 되게 줄여나가고 있어요. 인센티브 프로모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일매일 배달료가 바뀐다고 프로모션비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근데 빅데이터에 의해서 뭐 그날의 라이더 수나 도로 사정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AI가 알아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렇게 배달료 같은 거를 정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게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배달료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어제까지는 4,000원 받던 거 오늘은 3,000원 받고 이렇게 바뀌니까
배달의 민족입니다. 계약 조건이 원래 6개월, 1년 뭐 그 정도 단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한 달 단위로 네? 한 달. 한 달이요? 네, 한 달이요. 계약 기간이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일을 하다가 뭐 적당히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네 하면 그냥 재계약 안 하면 그만이에요. 계약 기간이나 어떤 빅데이터에 의한 어떤 그런 우리를 대한 라이더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실험용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난 부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인데 이윤을 위해서 그 실험에 희생되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민족 측에서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아, 그래, 생활에 안정성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정적이게 배달료를 매일매일 똑같이 해주겠다. 프로모션비 아예 없애버리겠다. 라이더들이,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하면서 죽고 그렇게 다치면서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사장님들이 열심히 요리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 이미지를 그렇게 올려놓으면 결국에 네, 결국 그 돈을 비싼 값에 팔아 넘기는 거는 사업자나 그런 자본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면 뭔가 상실감이 너무 커요. 박탈감, 네. 상실감. 보면서 나는 평생 저런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목소리를 내게 돼요. 아, 우리 노동자들 인간이지 일회용품 아니거든요. 네. 일단 이 대표님 마지막으로 어떤 대책 제시할까요?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독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네. 그걸 좀 한 넘어가면요. 번 더 또 한 번 더 모실게요. 모실게요. 예, 한번 네.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노동자들한테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것 이상 다 줘야 된다라는 게 그렇죠. 있는데 배달 라이더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 건당 잡아야만 이게 돈이 되는 거고 사실상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배달 라이더들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정한 임금 이런 것을 보장하는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건당 임금이 아니라 최소한의 적정 임금.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걸로 오늘 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구교영 기획팀장님이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닌 스페셜, 내일은 스페셜 영상으로. 네, 월요일 생방송 네.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 TV 민생 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6시 스페셜 영상으로 봬요.